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비롯된 개념인데요. 유럽연합에서 2020년에 4차 산업혁명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의 이름은 인더스트리 5.0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인더스트리 4.0, 즉 4차 산업혁명의 문제로 지적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인데요.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기술이 승자 독식이다. 1등이 아니면 2등부터는 의미가 없는 그런 기술 독점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부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사회 양극화가 된다. 그게 이제 문제로 지적돼 있고, 두 번째 환경적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로 아주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인더스트리 4.0에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5.0이 이 두 가지 디지털 기술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그 대안을 제시한 게 바로 인더스트리 5.0입니다. 인더스트리 5.0의 첫 번째 문제, 기술적인 문제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로 모든 것을 인간을 대체할 게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자. 즉 인간을 무조건 기계로 대체할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기계의 능력을 보완해서 노동 현장에서 기계와 인간 일을 함께 하면서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하는, 즉 포용적 성장을 하는 그런 인간 중심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인간 중심 기술은 기왕의 따뜻한 기술과 개념이 같은데요. 따뜻한 기술은 사회적 약자, 즉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CES에서 바로 인간 안보 기술을 제안했어요. 전염병이나 기후위기나 식량난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개개인의 인간의 안녕을 도모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바로 인간 안보 기술입니다. 인더스트리 5.0에서 지적한 두 번째 문제, 즉 환경 문제가 되겠죠. 우리 오늘날의 경제가 선행 경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갖다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은 계속 고갈이 되고 환경은 오염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죠? 자연의 생태계들은 어떻게 합니까? A라는 개체의 유기물이 B 개체의 영양분이 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흉내내는 그런 경제, 순환 경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인더스트리 5.0의 핵심이고, 진짜 오늘 중요한 것은 정석 기술을 여기서 언급했어요. 즉 생물 영감. 이 생물 영감은 생물,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물건을 만드는 건데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 바로 생물 모방입니다. 영어로 바이오 미미크리. 이 바이오 미미크리를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분이 바로 제닌 베니어스입니다. 제닌 베니어스는 여성 과학 저술가인데요. 1997년에 바이오 미미크리, 생물 모방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Innovation Inspired by Nature,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혁신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물체가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지구 역사상 38억 년 동안에 수많은 생명체가 왔다 갔어요. 그 생명체 중에 환경에 적응 못한 것은 다 죽어서 화석이 돼 있고,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것들은 다 뭐죠? 환경에 적응해서 생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즉 생존의 비밀, 즉 구조와 기능을 흉내내서 물건을 만든다면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환경 친화적인 물건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경제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이건 정말 기본적인 전제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 자연을 모방하는 로봇, 식물, 동물, 박테리아 만든 로봇도 당연히 상속에 들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일부 뭐 신경 기능이나 간 기능 이런 걸 인공 장기 신경 보충하는 그 기술도 당연히 청색기술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물체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온실가스를 계속 인간은 배출해서 지구 기후위기를 북돋고 앉았는데 생물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쏟아내는 온실가스를 갖다가 산소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물을 모방한다면 기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출발점이 바로 이 생물 모방인데요. 프로젝트 드로다운. 이 드로다운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로 삭감, 뭐 감축 이런 뜻이 있는데요. 기상학 용어로 바뀌면 온실가스가 최고로 갖다 떨어지는 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세계적인 기후과학자들이 탄소 중립,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싱크탱크가 이 프로젝트 드로다운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에서 관심 있는 게 탄소 중립 해결책을 찾는 건데 거기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100대 기술을 발표했어요.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기술 100개 중에 15가지가 바로 이 청색기술, 바이오 미미크리, 생물 모방 기술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로 생기는 문제가 해수면 상승이에요. 막 바다의 물길이 높아지니까 몰디브 같은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다 물에 잠겨요. 그리고 조만간 뭐 방글라데시고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 전부 다 수몰돼요. 그럼 생기는 이재민을 어떻게 하죠? 이런 기후 난민들을 살게 할 수 있는 도시를 바다에 만들자 하는 게 바로 이 해상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엔 해비타트가 해상 도시를 전 지구에 한 20개를 건설하는데 처음에 시범 도시를 어디에 결정할까 하는데 딱 거기에 선정된 게 부산 앞바다입니다. 부산 앞바다가 파도 높이나 이런 게 아주 저하바닥에서 부산 앞바다에다 해상 도시를 만들기로 했어요. 물론 부산은 바다만 빌려주고 그 모든 공사비는 유엔이 되는 건데요. 그 해상 도시는 바다에 뜨는 도시인데 떠돌아다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유도시라는데 그 도시 자체에서 물, 식량, 절기 다 해결하는 소위 현대판 노화의 방주가 되겠는데 (2027년에) 공사가 시작돼서 2030년에 완공이 되면 우리 부산 앞바다에 떠 있는 도시를 보는데 그 도시를 건설하는 회사가 도르테크 기업이다. 청색기술 기업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부산 해상도시, 오션스 부산은 청색기술로 건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산 오션익스를 만드는 오션스 부산을 만드는 기술은 그 바이오락이라는 기술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 바다 밑에다가 철근 구조물을 깔아놓고 전류를 통한답니다. 그럼 전류를 통하면 바다 밑에 있는 철광물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착한다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설명 듣습니다만 아마 2027년이 되면 그 현장을 보게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생물 모방이 그냥 과학기술로 끝나면 저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텐데 바로 이것이 우리 먹거리가 됩니다. 즉 경제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2010년에 군터 파울이라는 벨기에의 경제인 그분이 책을 냈어요. 책 이름이 브루 에코노미, 정색경제입니다. 10년 내에 100가지 기술, 100가지 생물 모방 기술로 무려 일자리 1억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색기술은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시장 규모겠죠. 도대체 이 정색기술이 얼마나 우리를 먹여 살 수 있는 시장 규모지? 그런데 2016년 그 정색기술, 정색기 시장이 43억 달러에 불과해요. 근데 15년 뒤 2030년 1조 6천억 달러. 이거 뭐 몇 프로 성장했다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엄청난 황금 시장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정색기술은 이런 의미로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색기술이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돈벌이도 되고 또 기후위기도 해결하는 기후테크 이렇게 장점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제일 급한 게 뭐죠? 소재, 물질을 개발하는 건데 이 자연을 본떠 물질을 만드는 거죠. 물질을 만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나노 기술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나노 기술 한 5대 강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곧바로 청색 기술로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이 청색기술 눈을 빨리 떠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든 부품을 청색 기술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뭐 연잎, 풍뎅이, 사하라 은색개미 이렇게 희한한 동식물들을 다 흉내를 내 가지고 그 부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정말 재밌는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이 도마뱀이 꼬리를 자꾸 자르고 도망가면서도 꼬리가 또 나잖아요. 즉 재생이 되죠. 그래서 도마뱀 꼬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재생되는 그거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면 우리 뇌에서 세포가 죽거나 그런 재생 기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2029년까지 4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 기술, 재생의학의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재생의 세계적인 아주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광주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영국의 MIT라는 임페리얼 대학과 공동 협약을 맺어서 세계적인 청색기술 연구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영국에 동시에 개소식이 되면 그때 비로소 청색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색기술이나 청색경제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여러분, 국민, 시민 여러분들이 첫째,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변의 청소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건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군터 파울리, 아까 청색경제를 창안한 분이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라. 그래서 그 우화를 365권을 쓰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창의융합. 이걸 보면 아이들이 동물, 식물을 보고 물건을 디자인하잖아요. 창의융합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터의 우화가 한국에 빨리 이렇게 소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당부사항은 기후위기 좋습니다. 해결해야죠. 그러나 환경만 보존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제도 같이 발전해야죠. 환경만 하다가 우리 먹거리, 누가 소를 키웁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게 경제인데. 그래서 환경도 살리고 먹거리도 하는 게 바로 그 지속가능 발전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그게 저는 순환경제, 정책경제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